5학년 국어 해볼게요. 화면 공유. 짠짜잔. 자, 여기 아니야. 29쪽부터. 29쪽부터 해서 보면은, 이 내용은 토론 절차 중에 반론하기입니다. 반론하기. 발음이 좀 안 되는데. 자, 반대편이 반론을 제기를 했어. 그런데 그것을 또 반박하려고 찬성편이 또 얘기를 했어요. 학생 대표는 모범적이면서 봉사 정신이 뛰어나야 된다. 이런 내용도 있었고요. 여기 보면은 음, 그 가운데 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학생이 대표가 될 수도 있다. 여기는 요 내용, 요거. 그래서 요거를 봤을 때 4번, 5번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요 내용이 그대로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선생님도 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18번 토론에서 주장을 다진다라는 것, 주장을 확실하게 한다라는 건요. 먼저 1번 자기 편의 주장을 요약해가지고 장점을 정리하고 그 다음에 상대편이 얘기했던 다시 떠올렸던 그런 반론이 타당하지 않다라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주제. 여기에서 주제는 인영이가 맞아요. 인공지능 시대의 사람의 가치가 낮아질 것인가? 이게 사람보다 기계를 더 믿게 되는 그런 사회가 됐죠. 기계가 좀 더 정확하니까. 그러면 이제 이렇게 독서 토론할 때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 방법이 뭐예요? 까닭을 구체적으로 말해야 된다 이거예요. 뒤에도 계속 그 근거, 까닭 이런 게 나오는데 여기서 또 봅시다. 1번 자신이 옳다고 우기기보다 타당한 근거, 근거에 대한 까닭, 뭐 타당한 근거, 비슷비슷한 이런 내용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 다음에 기억을 이 다음 글에 근거 자료로 쓸 때 부족한 점이 뭐냐? 여기서는요, 조사했던 사람이 32명밖에 없는 거는 좀 많이 적은 거예요. 기본적으로 100 아니면 1000 이런 단위로는 조사를 해야 되는데 모든 학생의 희망 직업을 대표한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리고 여기는 아니지만 뭐 다른 거에서는 출처에 대한 것도 잘 따져봐야 됩니다. 자, 3번 다음 찬성편의 근거를 뒷받침하는 설명이 타당성을 높여주나 한번 판단해 보라는 거죠. 그래서 학급 임원 선거의 중요성을 이렇게 다시금 되짚어주는 면에서 타당성을 높여주고 있죠. 자, 기계를 더 믿어요. 이렇게 토론을 했어요. 그런데 다은이는 의견에 대한 까닭이 없었어. 그래서 토론이 이루어질 수가 없게 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자, 여기서 보면은 귀가 어두워. 자, 이런 내용이 나왔는데 첫 번째, 귀가 건강하지 못하는 사실은 소리 듣기로 가장 쉽게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으로도 이렇게 내용을 보면 그 1번과 관련이 있는 거였고 여기서 또 2번과 관련이 있는 것도 잠깐 보고 지나갈게요. 어, 이어폰 같은 음향기기는 사용할 때 소리 크기를 60%로 유지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자, 귀가 건강하지 못하다는 것을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소리가 잘 들리는지 3번 확인하는 거죠. 자, 2번에는 방법이 알맞지 않은 거 70% 아니고요. 70%는 너무 커요. 60%. 그 다음에 기억에서는 귀가 어둡다. 글의 내용을 잘 이해할 수가 없다. 이런 거였고 니은과 바꿔 쓰는 거 뜬금없다. 이런 건 황당하다. 엉뚱하다. 이런 거랑 비슷합니다. 갑작스럽다.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드디어 그것을 손에 넣으셨군요. 이 손에 넣었다는 거는 진짜 손에 가지게 되었다는 뜻보다도 어떤 사람의 영향력, 그 권한이 미치는 범위를 나타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모부는 사업에 실패해서 살던 집까지 남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손으로 집을 이렇게 들고 가지 않죠? 근데 그게 뭐냐? 권한이 넘어갔다는 거예요. 자, 무시무시한 예를 들었네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여기서 켈러 선생님이 첫 번째 과제로 수필을 냈죠. 6번과 관련이 있는 내용이었고요. 허둥지둥 종이를 꺼내 끼적이기 시작했다. 이 끼적인다는 거, 요 부분에서 허둥지둥했다라는 내용으로 봐서 대충 썼다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선생님이 하신 말씀, 문제와 관련 있는 게 많았어요. 여기서는. 낱말은 감정을 전달해 주고요. 하지만 낱말 하나하나가 가진
차이를 이해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9번과 관련 있는 내용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주인공 퍼트리샤를 막 칭찬해 주면서 자신이 겪은 조금 더 위로 올라가야 되나? 자신이 겪은 일 쓰기에 모범으로 삼아도 좋을 만큼 너무 잘했다고 칭찬해 주셨고요. 낱말에 날개가 있다고 달려있다고 이거 10번과 관련 있는 내용이었어요. 자, 그래가지고 문제를 보면요. 6번에서 수필쓰기가 첫 번째 과제였고요. 끼적이기는 대충 썼다는 거예요. 허둥지둥 대충 썼다는 거고요. 자, 니은에서는요. 미나 마른 침은 그 앞뒤 상황을 보면서 선생님이 막 호통을 치시죠. 그리고 애들이 얼마나 긴장을 했겠니? 무서워했겠죠. 그랬을 때, 긴장했을 때 삼키는 침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9번에서는 켈러 선생님은 낱말이 감정을 전해주지만 낱말 하나하나가 가진 차이를 이해해야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 10번에 기말 과제에 대한 켈러 선생님의 평가는 뭐였냐면은 낱말에 날개가 달렸다. 그 다음에 자신이 겪은 일 쓰기에 모범으로 삼아도 좋겠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도 이제 좀 더 살펴보면서 지나가야 되는데 식물이 특별한 기술을 바탕으로 잎을 피우는 이유가 바로 햇빛과 그림자 문제 때문에 그렇대요. 11번. 그 다음에 줄기에 차례대로 잎을 붙여나가는 모양을 잎차례라고 하는데 잎차례가 이제 다양하죠. 다양한 것들이 또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여기서 한 마디의 잎이 석장 이상 돌려나는 잎차례는 돌려나기라고 하고요. 그래가지고 여기 갈퀴 꼭두선이에 대해서 이렇게 돌려나기로 핀다. 얘네들도 이런 식물이 요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11번 보면요. 식물이 특별한 기술을 바탕으로 잎을 피우는 이유가 햇빛과 그림자 때문에 그렇다. 햇빛을 받고 싶어서 이렇게 노력 하다 보니까 잎이 그렇게 나나 봐요. 그 다음에 돌려나기. 요거는 돌려나기에 대한 거였어요. 아까 얘기했죠? 그 다음에 수호가 이 글을 읽고 요약했는데 너무 짧게 요약했어. 중요한 내용이 막 다 빠져버렸어요. 그 다음에 요약하는 까닭은요. 주어진 글의 내용을 바꾸기 위해서는 아니에요. 글을 왜 요약하냐면은 잘 이해하고 중심 내용을 잘 파악해서 그 글이 전달하려는 목적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자, 여기 한지에 대한 내용이 쭉 나오고 있는데요. 밑에 부분을 조금 보고 지나갈게요. 자, 여기서 보면은 기억에서 이걸 요약해야 되는데 엉겨붙은 속껍질을 물에서 떠내죠. 어떻게 해요? 한 장 한 장 떠가지고 돌로 눌러서 물기 뺀다. 이 내용으로 이렇게 요약하면 되고요. 자, 마지막으로 차곡차곡 걸어둔 한 장 한 장 떼어서 판판하게 마지막 단계는 판판하게 말리는 거. 이게 마지막 단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7번과 관련 있는 거였어요. 자, 16번 한지 만들 때 쓰는 나무는 바로바로 당나무죠. 찾아 쓸 수 있었어요. 그 다음에 한지 만들 때 가장 나중에는 한지를 한 장씩 떼서 말리는 거. 그리고 기억을 요약했을 때 엉겨붙은 속껍질을 물에 둥둥 띄워가지고 한 장씩 떠내서 차곡차곡 돌로 눌러둔대요. 자, 그 다음에 설명하려는 내용, 소개하는 방법이 이거를 한지 만드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차례차례 친절하게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 보겠습니다. 첫 번째 글의 구조를 파악하면서 읽어요. 아, 이게 무슨 구조지? 그렇게 쭉 설명해서 이렇게 뭐 기차 모양으로 이렇게 된 구조인지 아니면은 뭐 분류하는 건지 구조를 딱 파악해요. 그 다음에 중심 내용을 차악 간추려 봅니다. 그 다음에 틀을 그려가지고 중심 내용을 거기다 싹싹 써봐요. 그래가지고 간결한 문장으로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요약이 되는 거죠. 자, 마지막 서술형으로 가볼게요. 자, 귀가 어둡다는 건 귀가 잘 안 들린다는 거예요. 귀의 역할, 눈이 어둡다랑 비슷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켈러 선생님이 발표했을 때 이 기말과제 점수로 합격이 결정된다라고 여기에 나오고 있죠. 그래서 기말 과제를 내주실 거고 그걸로 해서 뭘 합격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자신 있는 형식 한 가지를 골라서 글을 쓰고 기말과제 점수로 합격을 했는지 안 했는지 한대요.
아마 합격을 못하면 다시 공부해야 되나 보죠. 자, 기억의 뜻은 뭐냐? 기억이 뭐니? 쥐어짠다라는 거죠. 세게 비틀어 차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쥐어짠다라는 말이 손으로 꽉 쥔다는 뜻으로 짐작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막 머리를 막 쥐어짜는 거 있잖아, 얘들아. 머리 막 뜯는 거지. 너무 막 고민이 돼가지고 어떻게 뭘 쓸까 막 머리 뜯게 되죠. 그거예요. 자, 요약해서 한 문장으로 써보면 한지는 부통, 표주박, 찻상, 부채 이렇게 생활용품으로 쓰이거나 연제기, 고깔 이렇게 놀이용품 그래서 생활용품, 놀이용품을 이렇게 약간씩 구분을 해서 예를 들어서 쭉쭉 나열해주면 요약이 잘 되겠습니다. 자, 수고했어요. 수고했어요. 안녕.